왜 하루 만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자진 사퇴를 발표를 했는가. 이거에 대해 이제 배경 백그라운드 설명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자, 그 전날 그럼 혹시 현지 누나랑 통화를 한 건가? 뭔가 이게 막 얘기가 나오는데 현지 누나 얘기는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중앙일보가 오늘 일면으로 이제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일보 얘기는 뭐냐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네. 아침에 이제 사퇴를 전격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그 시각에 이르기까지 그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건 이제 취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정청래 대표한테 전화를 했는지 찾아갔는지 아무튼 의사타진을 했다는 겁니다. 나 내일 아침에 사표 내려고 하는데 까지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여기부터는 추정으로 제가 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때 되게 우리가 기대하는 건 옷소매를 붙잡는 거잖아요.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네. 대통령께서도 지금 엄중하게 보고는 계시지만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라든지 뭐 이렇게 좀 말려줘야 되잖아요. 네, 아니었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정무특보 그다음에 정무비서관 뭐 이런 쪽하고 계속 연락이 오고 간 것처럼 이제 기사는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때 결국은 청와대에서 이걸 잡아주느냐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안 잡았다. 네. 이렇게 그 중앙일보 일면 기사는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그래도 원내대표님이 그 저 민주당 잘 갈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셔야죠.라고 하는 건 사표 내지 말라라는 그렇지. 뜻인 거고. 예. 예, 뭐 아무래도 국민 여론이 좀 부담스러우신데 괜찮으시겠어요? 정도라고 말을 하면 이거는 사표 내라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일부- 제가 보기엔 네. 이거보다 더 센 말이 왔다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를 맞아주는 게 네. 같이 비를 맞아주는 게 어느 정도까지 들이칠 때 맞아주는 거지. 맞아. 그렇죠. 이막 폭풍우가 돼가지고 우산이 날아가고 자기도 같이 날아갈 정도가 되면 같이 비 맞아줄 사람은 없어요. 저는 정청래 대표가 같이 비 맞아주는 걸로 그걸로 재미를 좀 봤잖아요. 그 워딩 해가지고. 정청래는 처음부터 이제 같이 비 맞을 생각이 없었고 김병기 원내대표하고는 동지라 뭐, 생각하지 않았고 동지를 같이 비 맞아주는 거지 이 사람은 동지가 아니에요. 이성윤 그 최고위원 후보가 얘기했잖아. 정청래를 흔들려고 하면 내란 세력이라고 내란 했잖아요. 아, 그런 동지보다는 오히려 내란 세력 쪽에 가까이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김병기는 예. 정청래에게 김병기는. 근데 이제 같이 비를 맞아주고 싶었던 사람은 저는 강선호는 청와대라고 사실- 봐요. 예. 아니 그리고 강선호에 대해서 원래 정청래 대표가 그때 맞아요. 여가부 장관 네, 갑질의혹 네, 나왔을 때 네. 동지는 비를 같이 맞아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 건이 터지고 나니까 그 비를 같이 맞아준다던 동지 강선호 의원에 대해서도 소위 좀 윤리감찰단에 이게 뭐 세월아 내월아 할지 모르겠으나 일단 감찰을 지시했으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그냥 비가 아니라 폭풍우를 동반하고 이를테면 미사일 그 포탄 같은 그런 비기 때문에 이건 아뜨거하고 다 피하는 정도의 큰 대형 폭탄이 터진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이 수사 중인 김병기 의원 관련 의혹들 이게 이제 중앙일보 기사인데 여기 보면은 서울경찰청에서는 강선호 민주당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묵인 의혹 이거가 이제 혐의가 내용은 요거고 혐의는 이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요걸로 일단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동작경찰서는 차남 숭실대 편입 관여 의혹 이 직권남용 업무방해 요 혐의를 또 이제 갖고 있고 동작에 쫙 많이 3개나 걸려 있어요. 또 그다음에 배우자의 동작구 의회 업무 추진비 사적 유용 요것도 지금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또 동작의 보호자신 텔레그램 대화 내용 무단 탈취 의혹 요거 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요걸로 지금 하나가 들어가 있고 서초경찰서에는 장남의 외교 첩보 누설 의혹 요건 이제 국가정보원법 위반이고 영등포 경찰서에는 그 제주 카로텔 숙박권 수수 및 의전 요구 의혹 요게 이제 뇌물수수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요걸로 지금 혐의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일단 고소 고발이 진행되는 것만 요거고요. 맞아요. 누가 계산해봤더니 이제 소위 지금 김병기 의원을 비리백화점이라 그러는데 지금 켜켜이 층이 올라가서 지금 11층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11층까지 지금 다 네. 혐의들이 꽉 차 있는데 사실 고발 안 된 것 중에 그 아들 장남은 국정원에 막 네. 억지로 우겨넣고 있고 장남이 또 보좌관한테 아빠 찬스 좀 쓸게요 해갖고 네. 논란이 되는데 그 장남 말고 맞습니다. 차남은 지금 또 빗썸이라는 가상 맞습니다. 회사에 네. 가상자산 네. 회사에 네. 넣었는데 네. 그 과정도 대표를 만나서 차남의 그렇죠. 청탁 취직을 부탁하고 그래서 수학 전공자 우대라는 구절로 사실상 뽑게 한 다음에 그렇죠. 그날 와서 보좌관들이 증언했다 그러면 야 이 업체인 빗썸에 우리 아들을 집어넣으니라는 말은 과로는 했겠지만
야 1위 업체 두나무, 업비트 거기를 좀 지금부터 비난해야겠다. 자료 모아봐. 그래서 국회에서 그 얘기를 강하게 질타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법률가들에 따르면 딱 떨어지는 그러니까 자녀의 취업 창타 그리고 거기에 대가성 발언까지 했으면 딱 떨어지는 뇌물이라는 뇌물, 거예요. 네. 이게 대법원 판례에는 뇌물이고 스카이 70이라는 골프장 관련해서도 이렇게 비슷하게 뭘 좀 특혜를 봐주면서 발언하게 했대요. 맞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주 엄격하게 수사하기 시작하면 이거 다 뇌물로 의율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여기에 카로텔 속박고는 뭐 딱 떨어지는 뇌물이 네. 있고 그래서 지금 고발 안 된 것까지 하면 만약에 수사루가 특검이 맞습니다. 제대로 한다 그러면 이 김병기 의원은 제가 볼 때는 실형 나와요 실형.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해야죠. 정말로 너무나 많고 그 다음에 여당의 원내대표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야말로 정말 특검을 해야 되는 의혹들로 지금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가정 내 분위기도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대체 집안이 어떤 집안이길래 온 식구가 이렇게 남편 국회의원 하나 한다고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봤더니 이 부인은 뭐 동작구의 김건희다 뭐 이런 별명도 있고 그다음에 사모총장이다 뭐 이런 사모총장. 예. 사무총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이제 그때 그 소위 단톡방 만들죠. 여의도 맞돌이 아. 거기서 예. 사모총장이라고 썼다는 거니까 사무총장 모시듯이 지시도 많이 하시고 모실 일이 많다. 그렇죠. 그래서 사모총장. 네. 사모님의 사모와, 사모총장. 네. 그래서 뭐 확인하세요. 이름 네 알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그거 잘 보면 네. 김병기 의원이 지시했을 때보다 사모총장 지시했을 때 답변 속도가 더 빨라요. 아 그래요? 즉각 알겠습니다 나와요 진짜. 왜냐하면 사무총장이 그 조직과 예산을 네. 실제로 다 쥐락펴락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영감님보다 사무총장님이 우리 네. 목줄이나 돈이나 다 쥐락펴락하는구나라는 그 거 면접도 알아요. 받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도 있어요. 그렇죠? 뽑을 때부터. 네. 그러니까 정말 이게 도대체 저는 이 집안의 분위기는 어쩐 일이길래 그래서 이분의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이렇게 찾아보면 그냥 공무원 했던 분이잖아요. 국정원에 오래 있었던. 맞습니다. 87년에 안기부 네. 시절에 안기부를 들어가서 그렇죠. 거기서 평생 이름이 네. 이제 국정원으로 바뀌어서 네. 거기서 한 국장급까지 하다 나온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문재인 캠프 쪽에 있었었고. 국회의원 3번 한 거고요. 예. 그런 정도의 사람이면 그럼 남편을 국회의원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정도로 부인들이 열심히 뛰고 관여해야 되는 건가? 그런 겁니까? 국회의원 부인들이 다 한 거죠. 그렇지 아니죠. 않죠. 굉장히 이제 그 나쁜 쪽으로 이제 특이한 케이스고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게 우리 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해요. 근데 이제.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네. 이게 다 동티가 나잖아요, 결국. 네, 네. 강선우 갑질도 결국 동티가 나잖아요. 이게 네. 될 것 같아도. 근데 뭐 의원들이 다 까면은 뭐 안전한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데 네.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민주당의 전반적인 수준이 훨씬 더 이제 도덕성 수준이 저는 낮다고 보고 네. 그 중에서도 아주 특수한 더 특별한 케이스들은 결국은 탈이 나게 돼 있다. 네. 저는 이 김병기, 강선우 다 이제 그런 정도의 케이스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보고요. 이 김병기 원내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이재명 대통령의 블랙 유언이다. 네. 뭐 이렇게 자처했었다는데 비밀 병기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국정원에서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특화된 능력을 갖고 체득한 것 같아요. 소리 나지 않게 요기조기 잘 조정하면서 어떤 데는 주저앉히고 네. 어떤 데는 뭐 좀 겁도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소리 나지 않게 이런 역할을 해주니까 본인은 소리가 안 났는데 네. 가족들이 너무 소리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그 대표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되게 아까운 이 사람 없으면 누가 대체하지 그런 생각을 저는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앞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밑에서 보이지 않는 단에서 마음에 안 드는 놈 때리기도 하고 막 병뚜껑으로 막 그 병따기로 막 머리 까기도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필요하죠. 예. 정말 이분이 그런 일을 했나? 왜냐하면 그 과거 드루킹 사태 때 보면은 그때도 이제 김병기라는 인물이 이제 연루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사건 내용을 들여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면은 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재명 그 후보 시절에도 경기지사 시절에도 혹은 당대표 시절에도 그런 종류의 도움을 줬던 건가?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연결점이 별로 없었잖아요. 예. 문재인 쪽 사람이라고 알려졌었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어느 날부터 이재명이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거의 그때- 이재명이 정말 대통령이 네. 비밀병기인 것처럼 예. 정청래 당대표가 폭주하고 독주하는데 그래도 그걸 잡아주는 견제판 역할을 하긴 했었죠. 그렇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면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이유로 그는 어떤 근거로 어떤 공로로 그는 이재명의 비밀 병기가 되었는가? 이게 또 궁금한 정치 야사 중에 하나인 거죠. 예.
뭔가 기여를 하기는 했었을 것 같아요. 기여 없이 그렇게 누구의 사람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아까 네. 이제 특검 얘기가 그냥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보는 얘기가 아니라 네. 이거만큼 특검 딱 떨어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런 일을 국민의 상식에 크게 벗어나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 한두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인데 이걸 특검 안 하고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동작경찰서, 뭐 서초경찰서 이렇게 배당된 걸 보고 아 이게 검수완박을 한 이유가 바로 이거죠. 민주당이 검찰로 가면은 금방 밝혀낼 수 있는 일인데 맞습니다. 경찰로 가면은 세월도 하세월이고 자기들이 통제하기도 굉장히 쉽고 그리고 경찰은 안 해봤던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유능한 인력들이라도 경험이 없으면 사실 잘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경찰이 안 해봤던 일을 이렇게 갑자기 막 한꺼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잘 될 리가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우리나라 경찰관들 중에 굉장히 유능하고 또 애국적인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이걸 기회로 삼아서 제발 삼아서 아 우리도 이걸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낼 수 있다라는 그런 역량을 입증하는 그런 기회를 꼭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나 그게 되겠냐는 회의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막말로 네. 검사는 위에 찍혀서 옷 벗고 나오면 변호사 할 수 있어요. 경찰은 옷 벗고 나와서는 진짜 제대로 있는 자격증이 아니니까 그리고 경찰은 늘 승진이 이렇게 아주 총경 경보관 때문에 거의 탁 목에 걸려 있기 때문에 승진의 목을 메고 회사를 오래 다녀야 되는 입장에서는 네. 쉽지가 않죠. 지금이 12월인데 제가 조선일보 입사를 1985년 4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 기간을 따지니까 40년 하고 약 6개월쯤 제가 조선일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하나는 조선일보 참 좋은 신문입니다. 조선일보 보시면은 행복하고 그리고 부자가 되실 수 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아래 자막 나가고 있는데 구독 멤버십 신청하는데 1577-8585 번호 참 쉽죠. 1577-8585 이리 전화를 하시거나 또 카카오톡 조선일보 제보라고 하는 데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아침 종이 신문인데요. 우리가 뉴스를 접하는 통로가 참 다양해졌습니다. TV 뉴스를 볼 수도 있고 또 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인터넷을 통해서 또 뉴스를 접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신문을 펼치면은 다른 그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그런 방식으로 뉴스를 종합적이고 입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습니다. 종이에 인쇄된 신문을 보는 것과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이런 대답을 하더군요. 종이신문은 정원을 거닐면서 꽃 한 그루 한 그루를 관상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것은 아주 그냥 복잡하고 시끄러운 시장을 통과하면서 음식을 먹는 거랑 비슷한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지금 종이신문은 한 달 구독료가 2만 원입니다. 이 종이신문이 어떻게 보면 2만 원대에 여러분에게 문 앞에 매일 새벽에 서비스되는 마지막 시점을 관통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종이신문, 종이로 인쇄된 그 잉크 냄새를 맡으면서 아침 신문을 포괄적이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뉴스뿐만이 아니라 조선일보를 만드는 그 보도 전문가들의 그 편집자의 손길을 거쳐서 나오는 그 신문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져서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신문을 구독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은 이런 대형 벽걸이 달력 여기에 집안 식구들 생일 표시하기 좋고 또 무슨 모임 표시하기 좋은 또 음력이 다 표시되어 있는
이 대형 2026년 붉은 말의 해 벽걸이 달력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2만 원짜리 책 한 권 드립니다. 이 책은 하루 10분 글쓰기가 쉬워지는 신문 필사 이 책 양장본으로요 아주 고급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분씩 여기에 나와 있는 선별되어 있는 정연된 문장의 글을 필사를 하시면 저희 시청자 구독자들께서도 여기에 쓰여 있는 이 문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글쓰기가 가능해진다 하는 바로 이 책입니다. 시중에 지금 절찬리에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 책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구독하시면은 조선일보 멤버십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 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